안녕하세요. 홍양표 박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 나 여름방학 때 유럽여행 다녀올 거야가 만약에 우리들의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우리 아이들은 나 이번 여름방학 때 화성에 다녀올 거야. 혹시 여러분 이런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가 머지않아 현실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전기차가 다닐 것이다. 드론 택시가 있을 것이다.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커서 살아가는 그 세상의 일들은 우리가 전혀 감 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결국은 내가 우리 아이를 그런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뇌를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우리 아이에게 그 세대에 어떻게 살아가라 라고 가르쳐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그런 미래지향적인 세계에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문제예요. 우리 시대는 창의적인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금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래도 공부. 자, 이렇게 무조건 공부를 잘하면 살아가는 시대였다면 흔히 말해서 4차원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는 4차원 산업혁명 시대는 어떤 아이들이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 시대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살아갈까요? 물론 또 공부하는 뇌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좁아지고 다른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준비시키는 단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의성, 유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떤 학문적 고정관념이 아니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의 뇌가 정말 앞으로 이 세상의 리더는 그런 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런 뇌를 만들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교육이나 사교육에서 흔히 말하는 것이 뭐냐면 창의성, 융합, 이런 부분들, 융합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창의성에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있는 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잘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창의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유연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대부분 우리가 예를 들을 때는 빌 게이츠라든지 전혀 아이들하고 너무 동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실제 창의성의 중요성을 누구나 또 강조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창의적 사고가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뇌가 유연해서 사람 관계에 유연하고 어떤 사물의 관계가 유연해서 이러한 것들을 융합할 수 있는 이런 멋진 뇌가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이번 주부터 끌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실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밤나무 잎을 주웠어요. 10명이 하나씩 다 잎을 주스면 자, 어때? 똑같아요? 그래. 자, 그럼 정말 똑같은지 한번 친구 거와 정확히 비교해봐라.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신기한 거는요,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자,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 듣고 읽는 훈련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관계, 자, 인간관계 유연성, 그리고 사물의 유연성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요, 얼마 전에 이제 입학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입학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입학이나 혹은 새학기 됐을 때 어떻게 해야 가장 적응을 잘할까요? 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많은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가 새로운 반으로 가서 혹은 코로나 때문에 길게 집에만 있다가 또 학교에 가면 정말 적응을 잘할지 너무나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엄마들의 많은 90% 엄마들은 내성적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보통 그렇게 말을 해요. 눈물이 많고 겁이 많고 소심한 아이들. 그러면 소심한 아이들이라고 다 적응을 못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소심한 아이들도요, 적응을 너무너무 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애들이 적응을 정말 잘하냐? 이렇게 유연성을 갖고 있는 애가 정확하게 적응을 잘한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아이가 새로운 반에 갔어요. 2학년, 3학년, 3학년 혹은 1학년으로 새로운 반에 갔는데 선생님이 만났어요. 처음 선생님을 만날 때 얘가 선생님을 보고 선생님 목걸이가 너무 이쁘세요. 선생님 눈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자, 이렇게 선생님을 칭찬했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얘는 선생님을 그렇게 유연하게 칭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우리 선생님의 눈이 어디가 아름다운가. 그래서 칭찬 기법 중에 첫 번째가 정확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애는 매일같이 선생님을 보면서도 선생님이 어디가 아름다운지, 우리 선생님이 멋있는 선생님인지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선생님하고 대면하는 데 가서 선생님 눈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선생님 너무 이쁘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선생님하고 이 아이의 관계는 이미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내 짝꿍이에요. 짝꿍을 처음 만난 날 이 짝꿍에 대해서 뭐가 멋있는지를, 뭐가 아름다운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유연한 생각을 가진 애는 내성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느 그룹에 가든 이 아이는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서 훈련을 통해서 가정에서부터 엄마 칭찬하는 방법, 언니 칭찬하는 방법, 아빠 칭찬하는, 서로 가족끼리 칭찬하는 훈련을 시켜서 그게 뇌에서 자리를 잡으면 누구를 만나든 정확하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우리 아이에게 어떤 모습을 찍혔느냐,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무의식 중에 아이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요 3일이 아니라 3개월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 학기인데 당장 새 학기에 오늘 뭐 할까? 뭐 준비물을 챙겨주고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일이에요. 준비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 아이가 이렇게 사람을 보고 정확하게 보고 칭찬하는 훈련이 안 됐다면 지금부터 갑자기 칭찬 훈련이 되냐고요. 먼저 해야 될 게 정확히 보는 훈련, 정확히 듣는 훈련. 그래야 선생님이 무슨 말 할 때 수업 끝나고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정확히 듣는 훈련. 그렇죠?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듣고, 이건 직접적 경험, 그리고 책을 통한 간접적 경험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여기서 바로 싹 트는 것이 바로 우리가 유연함 혹은 창의성이라는 것이 싹 트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아이가 창의성을 통해서 인간관계에서 새학기 신학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적응을 잘할까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 강의를 듣고 입학 혹은 새학기 여러분 궁금한 거 많으시죠? 질문 주시면 제가 명확하게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